푸르동 군대는 몇 달 동안 조금씩 전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추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크렘린의 겨울 공세 계획은 몇 초 만에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러시아군을 위한 스타링크 단말기가 차단된 그 중요한 순간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가장 빠르며 가장 파괴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변하지 않았던 자포리자 전선이 하루 만에 16km나 돌파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위 엘리트 돌격 부대는 대규모로 항복하고 있으며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스크바가 거창하게 선언한 완충지대 환상은 영하의 온도에서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고 어디로 발사해야 할지 모르는 제18사단에게 절대적인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 재앙은 포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동쪽에서 군사문원에서 번개 효과로 정리된 국지적 방역을 시작했으며 오랜만에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러시아에게 완전한 제압이었고 전선은 마치 병사가 없는 것처럼 종이처럼 찢어져 16km 깊이로 갈라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방어 교리는 전적으로 통합 화력 지원 기지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지들의 두뇌가 침복했을 때 무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언론의 분위기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공황입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무서운 정보를 검열 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찰 및 파괴 공작팀은 러시아 방어선의 전선뿐만 아니라 그 뒤로 20km 깊이까지 침투하고 교란시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선에서 20km 뒤는 포병부대, 탄약보, 야전병원, 심지어 사단 지휘소가 위치한 안전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 깊이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조직적인 저항 없이 러시아 전선이 뚫렸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러시아 제30군 및 제5여단은 현대 전쟁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포위와 실명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작전 보완을 위해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의 이미지와 러시아 측의 혼란은 상황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어선은 우크라이나의 기갑 진격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참호선이 공격을 받으면 옆의 참호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포병 지원이 요청될 때 좌표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제2의 군대라고 주장하는 군대에게 이것은 전략적 마비이며 절대적인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참호전 이후 콘크리트 요새로 강화된 러시아 방어가 왜 24시간 내에 그렇게 극적으로 붕괴되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붕괴의 주된 원인은 새로운 나토 탱크도 아니고 비밀 미사일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플러그 뽑기 작전이었다.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우회하여 암시장에서 조달한 스타링크 단말기는 전선에서 지휘 통제에 필수적이라고 여겼으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의 공동 작전에 의해 차단되어 즉시 러시아의 지휘 체계가 끊어졌다. 이 사건은 기술적 비대칭의 가장 두드러지고 잔인한 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십억 달러를 자국의 안전한 통신 시스템에 투자한 러시아 군대는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실패하여 적의 기술, 즉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터미널들은 러시아 포병이 목표를 조준하고 드론 조종사가 이미지를 전송하며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생명선이었습니다. 킬 스위치가 활성화된 순간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디지털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에서 오는 드론 영상을 볼 수 없었고 인접 부대와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군이 오프라인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혼란의 순간을 완벽한 타이밍과 무자비한 기회주의로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눈이 먼 적은 조직적인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일은 불을 끄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당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쟁은 즉시 현대의 데이터 기반 갈등에서 19세기 혼란으로 퇴보했습니다.
소통은 외침으로 이루어졌고 명령은 매우 느리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기술적 맹목성은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서방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체 독립 군사 인터넷을 구축할 수 없고 자체 위성으로 자국 영토를 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라는 주장은 스타링크 화면에 신호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기술 부족의 희생양이 되었고 전장에서 피와 땀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통신의 붕괴로 인한 비극과 전술적 맹목은 테르노바트 마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모스크바의 장군들이나 지역 지휘센터의 사람들은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여전히 부대에 전진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현장 지휘관들은 통신이 두절되고 상황 인식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전략적 가치를 잃은 테르노바트에 깃발을 꽂고 상부의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 병사들을 자살 임무에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거의 양떼처럼 맹목적으로 전진하는 이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조직적이고 지원받지 못하며 정보가 부족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기관총, 박격포, 그리고 저격수에 의해 신속하고 쉽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놀랐습니다. 그들을 지원해야 할 포병은 좌표를 받을 수 없어 침묵했고 적의 매복 지점을 점거해야 할 정찰드론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어 눈이 멀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패배와 굴욕이었습니다. 이 실패하고 절망적인 러시아의 공격이 인근 보이코프 방향으로 이어진 후 우크라이나군은 기회를 잡아 예상치 못한 방역을 가해 테르노바트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주변에 갇힌 러시아 수비대의 운명이었습니다. 대신에 폭탄을 투하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드론은 심리적 파괴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항복하라, 너희 지휘관들은 너희를 버렸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당신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무의미한 명령에 지친 러시아 군인들은 얼어붙고 굶주린 채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에 이르렀고 결국 무기를 내려놓고 대규모로 항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사기가 물리적 탄압보다 먼저 소진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더 이상 크렘린의 승리 거짓말을 믿지 않으며 의미 없는 깃발 꽂기 쇼를 위해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테르노바트는 러시아 지휘부의 무능함을 기리는 기념비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재앙은 남부전선, 자포리자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두 하르키우 국경에서도 유사한 참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며 큰 선전과 화려한 의식과 함께 지역에 보낸 유명한 쇠팔 사단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전투, 존재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겨울 조건, 즉 역사상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동맹인 유명한 장군 프로스트가 이번에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치명적이고 얼어붙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디지털 침묵입니다. 군수는 전쟁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군대의 위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트럭이 어떤 대대의 탄약을 전달할 것인가? 어떤 분대가 따뜻한 식사나 연료를 받을 것인가? 이는 디지털 통신과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통해 조정됩니다. 스타링크의 중단은 하르키우 전선의 물류 동맥을 차단하여 제18사단의 생경선을 끊었습니다. 트루니우카 마을 근처에서 연료가 호갈된 장갑차 안에서 떨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후퇴 명령을 받을 수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과 FPV 드론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운명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장 보고서와 유출된 무전 대화에 따르면 추우니우카에서 지원이나 통신 없이 남겨진 러시아 군인들이 저천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으로 항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완충지대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죽음의 지대로 얼어붙은 묘지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된 의지나 조정된 병력이 없기 때문에 점령한 마을들을 하나씩 잃고 있습니다. 종이상으로는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18사단은 눈먼 거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민첩한 연결 부대들이 그 다리를 하나씩 잘라내며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이번 움직임은 방어선의 틈새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배회하는 전쟁의 무인지대로 알려진 회색 지대는 이제 키예프의 확고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오레스토필과 소스니부카와 같은 전략적 지점들은 몇 달 동안 끊임없이 손바뀜이 있었고 폭격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무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해방되어 전선을 수 킬로미터 앞으로 밀어냈다고 군사 블로거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마을들의 점령은 지도상에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방 관측 지점이 제거되고 러시아의 물류선에 더 가까워지는 포병 사거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방어 기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자국 후방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루키아노프스크의 마을도 점령해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마을이 바뀔 때마다 러시아 방어벽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구조적 균열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이 작은 정착지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병사를 희생하며 몇 달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통신이 끊기고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탄약 없이 공포에 질려 피로 물든 땅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명확하고 무자비합니다. 적이 눈이 먼 동안 최대한 많은 땅을 확보하고 그들의 방어선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러시아군을 새로운 방어선으로 밀어내어 그들이 이를 구축하거나 조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전술적 승리 이상입니다. 이는 심리적 우월성의 선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이번 움직임은 방어선의 틈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배회하는 전쟁의 무인지대로 알려진 회색 지대가 이제 키예프의 확고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오레스토필과 소스니프카와 같은 전략적 지점들은 몇 달 동안 끊임없이 손바뀜이 있었고 폭격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무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해방되어 전선이 수 킬로미터 앞으로 나아갔다고 군사 블로거들이 확인했습니다. 이 마을들의 점령은 지도상에서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방 관측 지점의 제거, 러시아의 물류선에 더 가까워진 포병 사거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방어 기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자국의 후방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루키아노프스크의 마을도 점령해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지도상의 마을 변화는 러시아 방어벽의 새로운 균열, 새로운 구조적 균열을 나타냅니다. 러시아는 이 작은 정착지를 지키기 위해 몇 달 동안 고군분투하며 수천 명의 병사를 희생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통신이 끊기고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탄약 없이 피로 물든 땅을 공포에 질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명확하고 무자비합니다. 적이 눈이 먼 동안 최대한 많은 땅을 확보하고 그들의 방어선을 불안정하게 하며 러시아군을 새로운 방어선으로 밀어내어 그들이 이를 구축하거나 조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전술적 승리 이상입니다. 이는 심리적 우월성의 선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주도권이 바뀌는 그 황금 같은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오레스토필, 올렉시이우카, 소스니우카, 베르봅의 스테포베의 해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며 첫 번째 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포구는 비슈네베와 테르노베 선을 향하고 있으며 압박은 시간마다, 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칼리니우스케의 절반을 장악하여 이 지역의 러시아군 물류 경로를 사격 통제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 도로를 지나는 모든 러시아 트럭은 잠재적인 표적입니다. 이번 침략은 단순한 영토 획득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마을이 함락되면 그 뒤에 마을 측면이 무방비 상태로 남습니다. 러시아의 방어는 사슬과 같고 우크라이나는 그 사슬을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었습니다. 이제 비슈네베 주변의 러시아 진지는 전면과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마치 바이스에 갇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러시아 지휘관들은 증원을 요청할 안전한 통신선도 포병 지원을 요청할 명확한 출판수도 없습니다. 혼란은 바이러스처럼 암처럼 러시아 전선 깊숙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성과를 분보이 하고 중화기를 이 새로운 전선에 배치하면 지도는 앞으로 며칠 동안 훨씬 더 급진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남부 전선은 완전한 붕괴, 완전한 해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패배의 메아리, 이 땅에서의 무력함은 크렘린의 두꺼운 벽을 뚫고 모스크바의 텔레비전 스튜디오,
즉 정권의 심장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숨길 수 없어서 푸틴의 가장 충성스럽고 열렬한 선전가들조차 모든 것이 잘 되고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 전례 없는 고백이 울려 퍼졌다. 우리 전체 국가는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서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높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 중단하라고 하면 드롭은 즉시 중단할 것입니다. 끝입니다. 전선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여전히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어두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한 것은 어리석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정권의 기술적 파산 선언이다. 수년간 세계 제2의 군대라고 자랑하며 서방을 핵미사일로 위협했던 구조가 이제는 현장에서 앨런 머스크의 인터넷 위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 없이는 싸울 수 없다는 인정이다. 선정아들은 이 맹목이 가져올 암울한 날들을 신호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 대신 러시아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전선에서 환상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국가의 화면을 통해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취약하고 외부 요인에 얼마나 의존하며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선의 침묵은 모스크바에서 시끄러운 실망과 잠재적인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24시간의 과정은 단순히 영토를 잃거나 몇몇 마을이 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사 교리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군대가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세계 강국이라는 주장을 산탄조각냈습니다.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장에서 적이나 잠재적 경쟁자가 생산한 기술에 그렇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 기술의 소유자가 플러그를 뽑을 때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의 기술 생태계 내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체 대안을 만들지 않고 적의 무기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타링크의 정전은 현대 전쟁이 총알, 탱크, 미사일뿐만 아니라 데이터 패킷, 대역폭, 즉각적인 통신으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비대칭 전쟁의 걸작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탱크 부대가 눈이 멀어 고철 더미로 변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의 민첩하고 연결된 부대는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성 군집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아날로그 원시 방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21세기 군대에 쉽게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기술적 함정에 갇혀 있으며 출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기술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날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운명을 바꾼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몇 달 동안 준비된 대규모 공세는 시작도 전에 재앙으로 변했고 20km 길이의 틈이 생기면서 모스크바에 자랑하던 방어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테르노바트의 추우니우카 비슈네베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 군인들의 불이 꺼졌을 때 단지 인터넷만 끊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가능성도 끊어졌습니다. 크렘린이 이해해야 할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는 사람들은 그 눈이 감길 때 어둠 속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는 눈이 멀었고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파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 소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